안녕하세요. 그것이 알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7년 전 교통사고를 당한 뒤 뇌수술을 받은 A씨는 수술 2년 뒤 보험금 8억 7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지능지수가 41로 떨어지고 사회지수 등 각종 기능이 만 1년 8개월의 유아 수준이라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상생활이 불가능하다던 A씨가 지난 2월 법원에서 보험사기 혐의가 인정돼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혼자 운전을 할 수 있는 등 정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A씨의 사기 행각의 결정적 단서가 된 것은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낸 범칙금 3만 원이었습니다. A씨는 2014년 11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두개골을 열고 뇌수술을 받아야 하는 전치 8주의 큰 사고였습니다. 2달여 입원했던 A씨는 2015년 1월 말 각종 검사에서 정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퇴원 후 곧장 다른 병원을 찾아 긴 투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각종 검사 결과상 A씨의 상태는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입원 중에는 제대로 된 의사소통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뇌수술 1년 뒤인 2015년 12월 A씨는 새로 입원했던 병원의 재활의학과와 정신과 의사로부터 혼자서는 식사와 배변 배뇨, 목욕, 옷 입기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평생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런 후유장애 진단서를 보험사에 내고 2016년에서 2017년 현대해상에서 보험금 6억 1,026만 원을 다른 보험사에서 2억 6,516만 원까지 총 8억 7,5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A씨의 보험 사기의 꼬리가 잡힌 건 2018년 초였습니다. 뇌수술 이후 만 1년 8개월의 유아 수준으로 지능이 떨어졌다는 A씨는 수차례에 걸쳐 현대해상에 긴급 견인이나 배터리 충전 등 긴급 출동 서비스를 신청한 내역이 발견되었습니다. A씨는 병원에 입원 중인 기간에도 전남 나주시와 무안군, 광주시를 돌며 긴급 견인 등을 요청했습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해보니 A씨가 직접 운전을 했다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보험사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도 A씨가 2016년 2월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A씨가 혼자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직후였습니다.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고 A씨가 낚시를 가는 등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A씨가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은 2015년 12월 정기 적성 검사를 받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갱신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A씨는 신고서를 작성하며 장애 등이 없다고 체크한 뒤 직접 서명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부인인 B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담당 의사와의 진료, 보험회사 직원과의 면담 시 보인 장애 상태는 정기 적성 검사를 받고 자동차 면허를 갱신한 것과 상반돼 의사와 보험사를 모두 속인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 가족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자동차 사고 보험 사기를 근절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그것이 알고 싶은 사람들이었습니다.